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후보가 대선 경선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호남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 후보의 사퇴는 민주당 대선 경선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동 군기 참사 이후 미국으로 도피했다 3개월 만에 돌아온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2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30대가 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다 숨져 방역당국이 인과성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재인증을 앞두고 무등산권을 조명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정세균 후보가 경선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사퇴 이유인데요. 정 후보의 사퇴가 민주당 대선 경선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경선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경선이 시작되기 전 이른바 빅3로 불린 정세균 후보가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조한 성적이 나오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자리에서 정 후보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습니다. 정세균 후보의 사퇴가 민주당 대선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호남 지역에는 20만 명의 민주당 권리당원이 있고 여기에는 전북 출신의 정 후보 지분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한 이재명 후보는 과거 정세균 후보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호남 민심에 고해했고 당대표로서 이제 같이 모셨고 또 그 끝날 때쯤 2010년에는 우리 정세균 대표님께서 공천해 주셔서 제가 성남시장이 됐고 또 그 토대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는 당원 동지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호남의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확장성의 싸움입니다. 확장성은 안전한 후보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확장성이 저 이낙연에게 있습니다. 다음 주 민주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이 될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세균 후보의 사퇴가 향후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박용진 후보가 광주를 찾아 광주 전남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을 바이오 헬스 등 이른바 바이미6 광역 경제권으로 만들고 전남은 에너지 특화 산단과 인공지능 특화 산단 등으로 조성하겠다며 호남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박 후보는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국정원장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얕은 수로 없어져야 할 썩은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승부처가 될 호남 경선을 앞두고 오는 16일 토론회에서 격돌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호남권 순회 경선에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 호남 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대선 후보로서의 강점을 설명하며 호남 민심에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 8개 지상파 방송사가 공동으로 생중계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광주 MBC에서 진행됩니다. 태풍이 아직 먼 발치에 있지만 이 영향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먼저 자세한 위치부터 살펴보면 제14호 태풍 찬투는 현재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거의 정체하다시피 서행하겠는데요. 점차 이동 속도가 빨라지겠고 우리 지역 근처로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경보와 태풍 경보가
함께 발효 중인 가운데 파도가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과 그 밖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비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최고 80mm,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도 비지만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평균 풍속 최고 시속 85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 이후 미국으로 도피했다 3개월 만에 돌아온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문 씨의 체포를 계기로 재개발 관련 비리 전반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붕괴 참사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업체 고문 자격으로 참여한 뒤 각종 이권이 개입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 학동 붕괴 참사 직후 미국으로 도피했다 3개월여 만에 돌아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해외 도피 가신 거예요? 금품도 인정하십니까? 유족들한테 그냥 한 말씀 오세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한편 문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 문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씨와 함께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범 브로커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해외 도피 이력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 밀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씨의 체포 사실에 유족과 시민단체는 향후 수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문 씨에 대한 수사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철거업체 선정 등 불법 계약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비리 전반을 드러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흥식과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4지구 불법적인 재개발조합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다. 재개발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뒷돈을 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 씨 체포를 계기로 의혹만 무성한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 등의 조직적인 불법 계약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향후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목포의 한 산후조리원에 입원 중인 신생아 10여 명에게서 영유아의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어제 오전 목포시 오감동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실시한 로타바이러스 간이검사에서 신생아실 7명, 산후조리실 8명 등 모두 15명의 신생아가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생아와 조리원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PCR 검사 결과는 내일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경찰청이 추석 연휴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종합치안활동을 전개합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22일까지 열흘 동안 신속대응팀 119명을 투입해 유흥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합동 점검하고 현금을 취급하는 금은방과 금융기관 등 범죄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112 신고가 7.1%, 가족폭력도 일평균 37.6%의 신고가 늘었습니다. 전남경찰이 조직화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범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영암에서 40여 명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태국 국적 40대 외국인 노동자 1명을 송치하는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외국인 범죄에 대해 동향 파악과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은 현재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범죄 조직은 없다면서도 지속적인 첩보 활동과 수사로 외국인 범죄 조직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청 간부급 공무원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청에 따르면 국장급 공무원 A씨가 지난 7월부터 수차례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서구는 지난 10일 A씨를 직위 해제했고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추가 발생한 확진자가 21명이었고 이 가운데 13명이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외국인 관련으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지난 10일로 종료됐지만 관련 검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30대가 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다 숨진 것과 관련해 광주시는 인과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7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고 또 낮은 시군까지 공개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이른 아침부터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0일 기준 전체 전남 도민 대비 1차 접종률은 70.1%, 2차 접종 완료한 비율은 46.9%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백신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9월 말까지 접종률은 8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접종하게 되면은 추석 아마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돈은 80% 이상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도 만전히 가겠고요. 전라남도가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접종률 70%를 넘긴 곳은 16곳, 모두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또 전라남도는 보성군이 접종률 82%로 가장 높다고 공개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5개 시와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한 곳이 아직 70%를 못 넘겼습니다. 고령자가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하다 보니 시 단위는 고령 인구가 많은 군 단위보다 접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 시 단위들이 대체적으로 좀 낮아요. 군 단위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수도 적고 하니까. 그럼에도 전라남도는 지금까지와 달리 이례적으로 비록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시군별 비교 접종률을 공개했습니다. 지나친 경쟁을 막겠다며 그동안 시군 백신 접종률을 공개하지 않았던 전라남도. 백신 접종률 70% 돌파를 과도하게 홍보하려다 전라남도 스스로의 원칙을 깨버린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청년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환경을 오염시키는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청년들과 함께 환경오염의 주범인 담배꽁초 투기를 막기 위해 흡연자 인식을 개선하고 생산업체에 플라스틱을 요구하는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담배꽁초의 필터는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면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가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진협의회는 국토부에 고시하는 지역 의견과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민간공항만 먼저 이전되면 군공항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전남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공항만의 통합 이전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교육당국에 직업반 학생 등 소수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고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별도 교육과정도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업반 수료 이후 학생들의 취업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이 내년에 재인증을 앞두고 있는데요. 담양, 화순, 광주에 걸쳐 있는 무등산권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에 나뭇잎을 붙였다 떼어내며 문양을 새깁니다. 담양의 한 공방에서 흙과 나무, 색소재를 이용한 접시 만들기 체험이 한창인 모습입니다. 그릇이 점차 모양을 갖춰가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옵니다. 겁나 예뻐. 무등산 인근 지역인 담양과 화순, 광주 지역의 명소를 둘러보고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오 트레일이 시작됐습니다.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체험은 물론 각종 만들기 활동도 하고 중록원과 고인돌 유적, 청풍마을 등 명소를 둘러보는 코스로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무등산권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면서 지역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이국적인 풍광, 하루 정도 내가 다른 거를 좀 해보고 싶다, 다른 것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유네스코는 지질학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관광과 교육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곳을 지질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이후에는 4년마다 기존 계획이 잘 지켜졌는지 등을 검토해 재인증을 합니다. 이번 행사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 3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내년에 있을 재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지오 빌리지라는 개념 속에서 마을이 하나 특화되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지역민들이 더욱더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나고. 지오 트레일이 무등산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양산하는 경영 SUV 캐스퍼의 첫 주인공이 선착순으로 결정됩니다. 이용섭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캐스퍼 온라인 예약이 시작된다며 특혜 특권 없이 가장 먼저 접속해 주문하는 분이 1호차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9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광태 대표 등 광주 글로벌 모터스 임원진 후임 인선에 대해선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며 상법에 따라 차기 임원진 구성 때까지 현 임원진이 경영을 맡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화순 백신 산업 특구를 방문해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권칠승 장관은 올해 우리 중소기업의 의약품 수출이 작년보다 3배가 늘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국내 백신 바이오 업계에는 큰 기회가 되고 있다며 국내 유일의 백신 산업 특구인 화순 백신 산업 특구에 제도적,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찾은 권 장관은 앞서 영광 이모빌리티 특구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광주 AI 스타트업 개소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도쿄 패럴림픽 선수단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열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도쿄 패럴림픽에는 광주 선수단에서 탁구와 야구, 조정 등 4개 종목에서 11명의 선수가 출전했고 탁구의 김영건 선수와 서수연 선수 등이 은메달 5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했습니다. 태풍이 아직 먼 발치에 있지만 이 영향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먼저 자세한 위치 먼저 살펴보시면 제14호 태풍 찬투는 현재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거의 정체하다시피 서행하겠는데요. 점차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치는 영향의 강도도 커지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이면 제주 서남서쪽 해상까지 북상하겠고요. 토요일 새벽이면